첨단 산업은 그 불순물이 없어야 돼. 근데 그 기술까지는 중국이 아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 네. 그로 인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도 찍었습니다. 네. 최근에 현 정부에서 7대 시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반도체 AI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을 이끌 만한 대장주를 정부에서 뽑아준 건데요. 네. 거기에 포함이 된 게 소형 모듈 원자료, 그쵸. 그리고 핵융합, 그쵸. 재생에너지,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 부품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이미 영상을 관련된 주식까지 다 찍으셨어요. 그랬죠. 네, 일단 앞으로 이 7대 핵심 첨단 기술 프로젝트 어떻게 전망 보시나요? 그러니까 핵융합 그리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 SMR 같은 경우는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SMR밖에 없어요, 사실은. 원전을 갖다 원자력발전소를 갖다 짓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요. SMR 같은 것도 2, 3년 걸리는데 그걸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도 SMR, 소형 모듈 원자료 실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6개월로 당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됩니다.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연구는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을 끊었기 때문에 없어졌겠죠. 사실 2035년 그리고 2030년까지 이거를 상용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였는데 네. 이때까지 상용화가 실제로 된다는 그 건가요? 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핵융합도 그래요. 태양광 에너지 아니면은 플라즈마 가두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네. 네. 그 부분도 지금 연습은 많이 했지만 지금 실용화 단계는 아직 못 온 거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요. 지금 리사이클링 해야 되잖아요. 텅스텐도 그렇고 지금 2차 전지도 폐 배터리가 엄청 많아요. 그거 갖다가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그죠?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철도 그렇고 뭐 니켈도 그렇고 리튬도 다시 뽑을 수 있는 거고 아이언 다시 재가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광물에 대한 전쟁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미래적인 산업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만약 돌리게 되면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교체품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소모품이 들어가는 것이 뭐 배터리 부분이 또 있을 거고 또 소부장이라고 하죠. 전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광물이 또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생산하거나 리사이클링해서 그거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전력들 갖다가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갖다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산업이 전부 다. 사실 선생님이 미리 이전부터 말씀을 해주셨고 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막대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령화가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그 에너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비 국가기도 하고요. 중간 무역재 국가기도 하고요. 정유부터 재련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재가공해서 중개 무역으로 파는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재료만 주면 다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제가. 맞습니다. 그런 국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프라인데요. 우리나라는 밀집도 대비, 그러니까 유통, 도로, 가장 중요한 게 물하고 전력하고 도로잖아요. 그죠? 근데 도로망이 굉장히 그 밀집도, 국가 밀집도에 비해 도로망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실어 날리기 편한 거죠. 그리고 삼면이 바다입니다. 맞습니다. 배에 타서 컨테이너로 갖다가 쏠 수 있고요. 그리고 항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뭐야? 그죠? 물류기. 선생님이 이 전력, 에너지에 대한 거는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7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핵융합, 재생에너지까지 그죠? 동시에 사실을 상용화시키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동시 되죠. 당연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들어간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전부 다 배터리 아니면 AI에 쓰던 부품 아니면 전력에서 쓰던 부품을 전부 다 가공해가지고 리사이클링 신재생 에너지에 전부 다 그래 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 선생님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네.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 그만큼 전력 확보라는 키워드는 중요한 건가요? 그 전력 확보 중요하죠. 소형 원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크게 원자로를 갖지 않고 소형 원전이라는 얘기는 방사능 가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텅스텐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뭘로 가둘 거예요? 소형인데. 시멘트로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동하거나 소형 같은 경우는 텅스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시멘트는 또 그 열기를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열이 3000도 이상이 뭐가 있어요? 텅스텐입니다. 밀도도 가장 세고 무거우면서 육중앙을 달아가지만 그리고 만변 차단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아이언도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그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그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들어가는 모든 전선, 뭐 송전탑, 변압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가공하는 제품을 전부 다.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보면 교체품 뭐 2, 3년 해가지고 방전됐다. 뭐 CPU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거 폐기해가지고 다시 가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그거 아세요? 신용카드에 왜 마그네틱 있죠? 네. 거의 금 들었어요. 그런 리사이클 기술이 발전이 지금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현실성 있는 거라는 현실이 거네요.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당연히 되는 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중국에서 거의 했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쓰레기 수입해가지고 그걸 갖다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중국에서 하다가 그걸 갖다가 그 재가공을 했을 때 그 품질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첨단 산업은 그 불순물이 없어야 돼. 근데 그 기술까지는 중국이 아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2035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를 상용하는 걸 목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태양을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작은 태양이에요. 그 내가 있잖아 플라즈마 가두는 거. 그거 가지고 어디다 가둘 거냐고요.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건 네. 사실 선생님이 그동안 많이 봐주셨으니까 실제로 35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대중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중화가 아니라 기업이나 그죠? 기관에 쓰는 거고 35년까지 개인들이 태양광 쓰듯이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원자로도 물론 효율성은 좋지만 위험성이 존재하잖아요. 네.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 위험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일본에 방산 터져가지고 그거 다 어떻게 살아요? 사실 그 자연 방산이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히토류가 있잖아요. 네. 히토류가 많이 나는 곳들이 그 히토류가 가용되면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토류 나는데 커피가 많이 나오거든요. 커피가 많이 생산되는 국가가 히토류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고사리 재배되는 곳이 거의 히토류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딴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히토류도 그렇고 중금속이죠. 그렇잖아요. 잘 쓰면 중금속이지만 그렇죠? 소량으로 쓰면 굉장히 풍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양분이 돼서 굉장히 그 채소도 잘 크고 과일도 잘 커요. 좋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이번에 현 정부에서 말한 7대 시드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종목들을 앞전에 굉장히 많이 다뤄주셨어요. 네. 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이번에 사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좀 산업과 전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첨단 바이오. 그러니까 첨단 바이오가 식품까지 그러니까 히토류. 그죠? 재가공한 그죠? 중금속을 소량을 쓰게 되면 토양이 풍부해진다.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먹거리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굉장히 그 풍부한 토지를 가꿀 수 있게 되면은 이모작 사모작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그 먹거리를 갖다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농사도 그렇고. 그죠? 스마트스파, 그죠? 여러 가지 토양 물질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바이오 관련해서, 그 텅스텐 관련해서, 그리고 뭐라 해야 돼, 의학에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의학 쪽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쪽도 연구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AI의 그런 부품이나 쓰레기를 갖다 활용을 해서 앞으로 아마 계속 자원은 고갈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고갈되는 뻥이었던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고갈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광물은 진짜 고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물 전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방법은 에너지를 갖다가 자체 생산해서 자체 개발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까지 하면 더 좋고. 그런 관련돼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네.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겠네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럼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는 이유는 장기적인 투자잖아요. 네. 이 지금 선생님이 말하던 것처럼 소형 원전이라든지 혹은 SMR 같은 경우는 고위험하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데 네. 그 장기 투자가 사실 정부가 바뀌게 된 다음에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정부가 바뀌어도 이미 진행된 프로젝트는 거의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 부동산 그 개발도 그렇습니다. 수도의도 의료전 같은 경우도 정해진 다음에 어느 정도는 구획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장기 발전합니다. 아, 장기적으로 발표가 되고 네.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네. 이 핵융합 관련주 탑 10을 한번 모셔와 봤습니다. 네. 관련해서 선생님의 신점 0점 내용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